그렇죠? 그래서 그 다른 접근 방법으로 가신다라고 했었을 때 엄마하고 아빠가 AAPB, DD, 그지? DD, AAPB, DD. 근데 이 서로 다른 상염색체 위에 있어. 오케이? 상염색체 위에 있는 상태라고 하면 그래서 요 엄마랑 아빠가 요런 상태고 AAPB, DD. 오케이? 아빠도 이런 상태고. 여기서 자주 물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을 물어본다? 둘이 결혼해서 나온 자식의 표현형이 부모와 동일한 표현형을 가진 자식이 태어난 확률, 그죠? 부모와 동일한 표현형의 자식이 태어나는 확률을 물어봤다. 네, 그지? 그럼 어떻게 계산한다? 일단 전체 중에서겠죠. 태어날 수 있는 전체 중에서. 근데 여기 보니까 다인자유전의 개념은 대문자는 피부색을 짙게 해준 형태, 소문자는 피부색을 옅게 해준 형태니까 그 대문자 수와 소문자 수의 합산에 의해서 피부색 톤이 결정된다라고 했어. 그지? 그러면 엄마도 아빠도 지금 대문자와 소문자의 수의 합산이 대문자의 수가 총 3개 정도인 거고 엄마 아빠의 피부색 톤이 똑같아. 그지? 맞죠? 엄마 아빠의 피부색 톤이 똑같아. 만약 달라져도 똑같아. 얘를 이렇게 바꾸면 만약에 AAPB, DD, AAPB, DD 이렇게로 바꿨다라고 하자. 그러면 대문자 수가 3개잖아. 그치만 엄마 아빠의 표현형은 똑같다고요, 현재. 그래서 이렇게 바뀐 상태로 혹시 한번 봐보자. 엄마 아빠들 이 둘이 결혼해서 나올 수 있는 자식의 표현형의 확률. 그지? 도전. 그죠? 조합으로도 풀 수 있고, 그죠? 우리가 이제 생물학적으로 접근해서 여러분이 풀 수 있는 조합, 이제 그 생물학적 계산 문제로도 접근해보다 보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엄마 아빠에서 전체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확률 분의 엄마 아빠와 동일한 표현형의 자식이 태어날 확률이 위로 들어가면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그거야. 그지? 그럼 아래 분모값을 우리가 알아내려면 엄마하고 아빠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생세포의 최대한의 종류를 알아야 돼. 엄마하고 아빠에서 태어날 수 있는 생세포의 최대한 종류. 근데 여기가 서로 정보가 달라. 그지? 그러면 A가 들어가거나 대문자가 들어가거나 소문자가 들어가거나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아빠도 엄마 여기가 정보가 다르니까 여기도 두 가지 가능성, 여기도 정보가 다르니까 두 가지 가능성. 그죠? 여기는 엄마 아빠가 정보가 지금 다르죠? 네, 대문자에 소문자에. 그러니까 여기는 두 가지 가능성이야. 그런데 아래쪽에 여기는 소문자 B, 소문자 B니까 한 가지 가능성. 그죠? 여기도 대문자 D, 대문자 D니까 한 가지 가능성밖에 없어. 그죠? 한 가지. 그러면 총 만들어질 수 있는 생세포의 아래의 확률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1이야. 그지? 그럼 얼마야? 16. 그죠? 2의 4제곱이죠. 그죠? 이거 다 곱한 거야. 그지? 그게 아래 밑에 들어간 생세포 확률이야. 그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엄마 아빠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생세포의 그 합산에 의해 전체 6자리 중에 대문자가 3개로 어디 위치든 상관없이 대문자가 3개로 있을 수 있는 확률을 구하면 된다. 오케이? 그걸 NCR이라는 조합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고 생물학적인 방법, 생물에서 표현하는 방법으로, 생물학적 방법으로 계산할 수도 있어. 수학이 되는 친구들은 이게 편하면 이걸로 가는 거고 근데 이걸로 편하게끔 들어간다라고 해도 그지? 기본 어떠한 걸 추려내는 정보는 알고는 있어야 된다고. 그지? 그래서 이걸로 먼저 해보자면 여기서 아빠 쪽에서 만들어줄 수 있는 생세포가 이렇게 대문자만 다 들어가 있는 거, 소문자만 다 들어가 있는 거. 그죠? 이 타입은 기본 스탠다드 폼이니까 일단 외워버려야 돼. 그래서 총 8개의 서로 다른 생세포가 만들어지는데 그 8개 생세포들이 대문자를 싹 다 갖고 있는 거, 오케이? 대문자를 아무도 안 갖고 있는 거. 맞죠? 그리고 하나씩 엇갈려서 가지고 있는 거. 그지? 그러면 총 8개 중에 대문자를 3개를 다 갖고 있는 거 하나와 대문자가 1개도 없는 거 하나, 그리고 나머지 3개는 대문자를 2개 갖고 있는 거. 그죠? 뭐 A, B, 소문자 D 또는 뭐 A, B, D 뭐 이렇게. 그죠? 반대 짝꿍으로 소문자 하나씩만 갖고 있는 것들도 3개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적어서 썼어. 집에 가서 이거 정리 안 되시면 한 번씩은 스스로 적어보셔. 대문자 3개 갖고 있는 게 하나, 대문자 1개 갖고 있는 거 하나, 대문자 2개인 거와 대문자 1개인 게 서로 다른 각각의 형태에서 2개, 1개가 총 3개 해서 8개 나온다고. 됐죠? 이거 기억하셔야 돼. 오케이? 그 다음 이쪽 거에 대해서 엄마 쪽이 A, B, B, D, G잖아. 그지?
근데 여기 A, B, B, D인데 여기는 서로 다르지만 여기는 똑같고 여기가 똑같잖아. 그치? 나눠지더라도 똑같을 거고 나눠지더라도 똑같을 거니까 최대한 자, 어떠한 거가 만들어지냐. 대문자가 2개인 거. 그죠? 그리고 대문자가 1개인 거. 그죠? 총 2종류가 만들어지는데 그죠? 오케이. 어떻게 엇갈리더라도 대문자가 1개인 것들과 대문자가 2개인 것들만 만들어지네. 그쵸? 네. 총 대문자가 2개인 거 또 하나. 그지? 대문자가 총 1개인 거 또 하나. 똑같이 총 2개 나올 수 있는데. 그죠? 왜냐면 여기하고 여기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소문자, 대문자니까 무조건 대문자 1개인 걸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얘가 들어가면 대문자 1개인 것만, 얘가 들어가면 대문자가 2개인 것만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해서 여기서 태어날 수 있는 자손의 최대한의 표현량의 가지수를 만약 물어봤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엄마하고 아빠 밑에서 태어날 수 있는 자손의 최대한의 표현량의 가지수 몇 개야? 표현량의 가지수. 태어나는 자손의 최대한 이 자손에 태어날 수 있는 표현량의 최대한의 가지수는 몇 개 태어나요? 6개. 6개예요? 5개예요? 6. 6개예요? 5개예요? 5개. 몇 개 태어나요? 여기서 태어난 자손의 표현량의 가지수. 확률 문제 아니고 표현량의 최대 가지수. 표현량이요? 어. 잠깐만요. 아빠가 3개 주고 엄마가 2개 주면 6개의 위치에서 대문자를 5개 가는 아이와 네. 6개의 위치에서 대문자를 하나만 가는 아이. 표현량 다르죠? 네. 그쵸? 이렇게 만나면 5개의 대문자 수를 갖는 표현형하고 오빠 영어 계시죠? 이렇게 만나면 대문자 4개 갖는 표현형하고 그쵸? 이렇게 만나면 4개 그죠? 중복되더라도 4개짜리 갖는 거 3개 그죠? 3개 중복되더라도 그죠? 2개 2개 1개 0의 개수를 갖고 있는 거 없죠? 그죠? 6개일까요? 5개일까요? 아니 1, 2, 3, 4, 5 아니야 지금? 5개지. 그러니까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냥 하려고 하지 마시고 왜 지난번엔 연계가 있었는데 왜 여기선 연계가 없지? 이러시면 안 돼요. 지난번에는 엄마 아빠가 똑같아서 여기 이거였고 문제마다 다르겠지. 문제마다 다른 걸 판단할 수 있어야지. 엄마와 아빠가 똑같아서 지난번에는 여기도 3,2,1,0 여기도 3,2,1,0이어서 0개짜리가 6개짜리까지 0부터 6개까지 연결된 숫자의 정보들이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7개가 있었던 거고 지난번에는. 이번에는 여기 이쪽이 그지? 최소한 대문자가 1개인 거, 2개인 거, 2타입만 나오잖아. 그래서 이들이 만날 수 있게끔 하다 보면 1부터 5까지 5개의 표현형 종류들만 최대한 나오겠지. 그치? 그지? 맞지? 오케이?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만약 확률을 생물학적 방법, 지금 이 표를 이용해서 생물학적 방법으로 푼다라고 하면 여기가 8이고, 그죠? 여기가 2니까 8이 16이죠. 그죠? 아래 확률은 만들어질 수 있는 생세포의 최대한의 종류를 곱해서 여기가 8개, 그죠? 또 이렇게 해놓고 지질 해놓고 4 곱하기 2 하면 8 하면 안 돼. 4열이고 2열이었다라고 해서 4 곱하기 2에서 8분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얘는 정리 정도를 하기 위해서 정리를 최대한 압축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4열, 2열 이렇게만 된 것 뿐이지 총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는 이 엄마 쪽에서 아빠 쪽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생세포가 총 8종류잖아. 이 서로 다르게 8개잖아. 여기도 2개에서 8이 16분의 맞죠? 16분의 아래 전체가 16이어야 돼. 16분의 그렇다면 엄마 아빠가 이랬었을 때 부모와 동일한 표현형을 가질 수 있는 확률 3개 이렇게 결혼해서 대문자 3개짜리를 갖는 자식이 태어나면 되잖아. 그치? 근데 여기는 서로 3개고 여기가 하나니까 3 곱하기 1에서 3개고 여기도 3이고 1이니까 3개고 이 2개는 더해준다고. 그치? 그럼 얼마? 16분의 6이 부모와 동일한 표현형을 갖는 거. 약분하면 얼마야? 8분의 3이죠. 자, 얘를 생물학적인 4가지 시험 방법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풀 수도 있는 거고 조합이 가능한 친구는 어떻게 풀 수 있다? 요걸 이용해서 풀 수 있다. NCR을. 그치? NCR을 이용해서 푸는 경우는 어떻게 푼다? NCR은 뭐다? 자, 이제 팩토리얼들을 이용하는 건데 이 NCR이 여기 이 2개를 분석했을 때 자, 요거 2개를 크게 빼서 볼 거야. 서로 다른 상염색체 위에 저 3개의 정보들이 놓여있을 경우 위치는 일단 봐야 돼. 뭐끼리?
A에 해당하는 것끼리, B에 해당하는 것끼리, D에 해당하는 것끼리 6개의 위치에서 고정적으로 픽스되어 있는 것들은 먼저 추려줘야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고정적으로 6개의 자리 중에 꼭 한 자리가 무조건 걔가 확정되어 있는 건 빼내줘야 돼. 근데 A끼리만 먼저 보자. 아빠와 엄마가 A로 서로 잡종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나오잖아. 여기에 성문자 A가 2개가 들어갈 수도 있어서 대문자 A가 무조건 한 자리를 무조건 꿰찬다라고 볼 수는 없다고. 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열려 있어. 그지? 하나가 고정되어 있잖아. 그 다음 여기는 BBBB야. BBBB라서 대문자 B로 확정될 수 있는 아이가 있어 없어? 없어. 무조건. 여기도 2개가 열려 있어. 근데 여기는 어때? DDDD야. DD랑 DD랑 결혼시키는 거니까 여기서는 무조건 DDDD DD 대문자 D가 무조건 하나는 무조건 앞자리 하나는 무조건 하나가 확정되네. 돼요? 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자, 얘가 확정이 된 상태니까 부모와 동일한 표현형을 가지려면 5개의 열린 자리에서 5개의 열린 자리 중에서 5개의 열린 자리 중에서 뭐를 몇 개나? 2개만. 이미 얘는 하나로 확정되어 있으니까. 그지? 부모와 동일한 표현형을 가지려면 대문자를 3개로 갖게끔 해주면 되잖아. 그지? 근데 하나님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딱 2개 정도만. N, C, E. 그쵸? 그죠? NCR을 구하는 공식이 뭐였다고? 위에가 n 팩터리얼이고 n-r 팩터리얼분의 r 팩터리얼이야. 오케이? 그래서 위 5CR이니까 5가 위로 가. 5, 4, 3, 2, 1. 그지? 그 다음에 2, 1. 그지? 빼니까 3, 2, 1. 빼니까 3이지? 5에서 2 빼니까 3. 3 팩터리얼이니까 3, 2, 1. 약분. 그죠? 너 약분 2. 그지? 10. 10. 맞죠? 그죠? 2개의 전체적인 확률이 얼마였는데? 원래? 그럼 왜 다르지 않냐? 다른데요? 잠깐만 다르면 안 되잖아. 무엇이 잘못됐냐? 5C 2 옷이 가면 맞는데 저기 앞에서 여기가 열린 값 2개. 여기 BB 여기가 하나가 확정이구나. 소문자 B가 무조건 확정이네. 미안해. 여기 소문자 B는 무조건 확정이야. 미안해. 대문자 B만 찾으면 안 되고 얘들아 무조건 확정될 수 있는 위치는 고정해줘야 돼. 다시 에러를 정정합니다. 자, BB랑 결혼했어요. 확정이 되는 거 뭐 하나 있어요? 무조건 2번째 자리에 소문자 B가 무조건 확정이죠. 얘는 다른 게 절대 올 수가 없어요. 이거나 이거. 그죠? 2번째 자리에 무조건 소문자 B는 확정이에요. 대문자만 찾으라는 게 아니라 확정될 수 있는 걸 찾아야 돼. 오케이? 대문자만 찾는 게 아니라 확정될 수 있는 값들을 찾아줘야 돼. 무조건 뒷자리는 소문자 B로 확정되어 있어. 고준이 알겠어요? 오케이? 2번째 자리에 2개의 위치 이거는 얘는 무조건 확정이 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되어 있는 그 위치에서 총 하나 둘 셋 넷 4개 중에서 뭐를 2개를 그지? 2개를 그죠? 왜냐면 얘는 이미 대문자 하나가 확정되어 있으니까 2개를 찾아줘야 되는 거야. 대문자 2개가 들어올 수 있는 확률로 경우수가 얘도 확정 얘는 B로 확정이니까. 됐죠? 오케이? 이렇게 저처럼 실수하지 말아요. 자, 그렇게 되면 아래가 어찌됐든 확률적으로 봤을 때 16분의 그죠? 16의 확률에서 4C를 계산해서 넣어주면 되죠. 그러면 아까 NCR이 공식이 어떻게 된다? M 팩터리얼 분의 M-R분의 R 팩터리얼 그죠? 이거분의 이거랬어. M 팩터리얼이 위로 올라가. 헷갈리면 안 돼. 여기가 위야. N이. 그래서 하게 되면 4C니까 4, 3, 2, 1 그죠? 빼니까 2, 1, 2, 1이네. 그쵸? 오케이? n-r도 2 팩터리얼이고 r 팩터리얼도 2 팩터리얼이니까 그럼 약분 그죠? 약분 그러면 6 남네. 그럼 맞죠? 16분의 6 약분하니까 8분의 3 오케이? 너무 빨라요? 됐죠? 오케이? 2번 복습해줬어. 조합 이용하는 거. 방금 조합 풀 때 고정될 수 있는 위치권은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무조건 하나는 고정을 해놓고 나머지 빈자리에서 뽑아내는 거야. 팩터리얼 이용하는 거.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나눠드렸던 프린트에 그와 비슷한 문제가 하나 있긴 했었어. 자, 프린트에 해당하는 거 숙제를 해 오셨을 거니까 프린트는 해왔어? 겸한? 프린트요? 네. 프린트가 안 했죠? 프린트가 있는지도 몰라요. 거기 네 아래 깔려있는 게 프린트 아니야? 전시가 전 시간 과목평가. 우리 프린트 숙제 있었는데? 그치? 다 안 해가고. 스특. 그래서 스특 2015년 2025년 거 스특
그 프린트 그거. 뭐야? 뭐지? 뭐 학원에서 프린트가 좀 많이 나가긴 하죠.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가게도 문제가 많이 있는 거.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가게도 문제가 있는 거. 있죠? 네. 제 생각에 다른 가방인 것 같습니다. 신기하네. 가방이 도대체 뭔데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까? 가방이 3개 있어요. 아이고 참 신기하다. 아 그래 이해돼. 세 개면 야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름표로 적어놔야 되는 거 아니야?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 이렇게 요일을 적어놔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에반데. 자 일단 해오신 것 같으시니까 좀 저기 좀 답을 불러드려야 되고 또 확인을 해야 되잖아. 그지? A가 천국인데. 자 몇 쪽 프린트 아래가 몇 쪽이지 지금? 쪽수가? 1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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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거기서 복사해야 되네. 140쪽에 아마 네 15번 아마 15번을 우리랑 같이 나랑 같이 안 풀었지. 14번은 나랑 풀었지 수업 네. 시간에 14번 15번을 풀어 오셨겠죠 그죠 15번을 그러면 방금과 같은 방법을 한번 복습하려고 15번 풀어왔어? 네. 준이야? 15번? 풀다 포기. 포기 때렸어 보여줘봐 아니 컴온 컴 포기 때린 거야 요거만 포기 때린 거야 아예 안 풀었네 이 진짜 아니, 진짜 한번 안 풀고 나머지. 이런 식의 똥을 또 컴만 닦았어. 이런 진짜 똥 좀 제대로 좀 닦아. 15번 같이 풀자. 채윤이랑 같이 볼 수 있겠냐? 네? 채윤이랑 같이 볼 수 있겠냐? 혹시? 네. 잠깐만. 진짜 포기 때린 거예요. 일단 저기 고준이도 안 풀었고. 안 푼 거 아니에요. 앞에 풀었어요. 이 오빠도 안 풀었을 거니까, 그죠? 이 오빠도 안 풀었. 풀었나요? 예. 풀었어요. 푼 거예요. 이건 풀었어요. 15번. 자, 그러면 일단 쓸게. 칠판에. 네, 15번이 자연스러운 요정 문제야. 겸아, 네. 우리 디지털 세대인데 핸드폰 있잖아. 네. 찍어놓고 같이 핸드폰 보면서 해. 아. 15번. 이렇게 디지털 세대인데 문명을 이용해야지 물건 문물을 이용합시다. 15번 여기 쓰면서 설명해줄게. 자, AABB에서 결정되다. 이 멘트는 전형적인 다인자적 멘트죠. 네. 대문자 수에서 결정되고 이 대립문자 수가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 전형적인 다인자 유전의 개념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기억 보기, 니은 보기, 디귿 보기가 나와 있는데 기억, 니은, 디귿이 이제 뭐 물어보는 거니까 기억은 일단 너무 쉽게 맞죠. 다인자 유전에 대한 개념이니까. 니은 유전장의 AABBD인 개체랑 AABBD인 개체의 표현형은 서로 같냐? 이거 너무 쉽네. 그 6개의 위치에서 대문자의 개수가 아빠랑 엄마가 똑같으면 표현이 똑같은 거잖아. 니은도 맞죠? 표현형 3개, 대문자 3개, 대문자 3개니까 너무 쉽잖아. 그러면 세 번째 거 AABBDD인 아빠랑 AABBDD인 엄마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의 표현형이 아빠와 같을 확률 물어봤어. 3개의 확률 물어봤어. 그치? 자, 우리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한번 뽑아보자. 자, 우리가 조합을 배웠기 때문에 조합으로 풀면 오히려 더 쉬워질 것 같아. 그치? 조합으로 풀면. 근데 조합으로 푼다라고 하더라도 전체 생세포의 총 개수는 우리가 뽑아낼 수는 있어야 돼. 그죠? 얘가 서로 다르고 서로 다르고 서로 다르니까 이렇게 다르고 이렇게 다르고 이렇게 다르니까 항상 두 가지 가능성씩이 다 있어서 여기서는 총 8개 8분의 그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 똑같고 여기 다르고 여긴 똑같고 여기가 서로 다르죠? 그죠? 4개. 그러면 2, 1, 2니까 그죠? 4개 그죠? 그러니까 전체는 2분의 5제곱 맞죠? 네. 32분의 32분에 조합해요. 그죠? 좋아. 그러면 두 개씩 비교한댔어. 두 개씩. 그럼 앞에 두 자리 이렇게 있어. A는 몰라요. 근데 A는 몰라요. 소문자 B 그죠? 고정. 근데 여기는 두 번째는 소문자 B 고정. 그죠? 소문자 B가 고정이죠. 나 너무 빨라요? 아니요. 나 너무 빠른 거 아니죠? 주영아 따라하고 있니? 그지? 여기서 소문자 B가 뒷자리가 고정이야. 그치? 몰라요. 그럼 두 번째, 마지막 다섯 번째, 여섯째 자리도 여기 열렸어. 네. 그치?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총 5개의 위치에서 몇 개의 대문자를 원해? 2개. 하나, 둘, 셋, 넷, 두 개, 5개 네. 중에 아빠와 똑같은 거 아닌가? 아, 3개. 3개. 3개 고르. 3개 골라요. 세 개. 3개. 아빠와 똑같을 거니까. 네. 아빠와 표현이 똑같을 거니까. 아버지구나. 아빠. 그치? 어머니가 아버지. 아니었다. 아버지. 어머니 아니야.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아빠니까 3개야. 5C 3이야. 네. 맞죠? 그러면 5, 4, 3, 2, 1, 2로 가고 2, 1, 빼니까 2, 1, 그죠? 3, 2, 1. 3, 2, 1, 그죠? 약분, 2, 10. 그지? 그러면 32분의 10, 약분하니까 얼마? 16분의 0. 16분의 5가 답이죠. 맞네. 그래서 기니디가 다 맞습니다. 오케이?
여러분의 킥 하나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프로 오신 분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네, 저 풀었어요. 아이씨, 아니, 수다 많았잖아. 아니, 똥을 딱 따라가는데 뻥치고 있어. 두 문제 안 푼 나 거예요. 답은 불러드릴게. 네, 답은 불러드릴게. 우리 1번부터 부르면 되지. 네. 그치? 12까지는 다 했었어요. 아, 1번부터 10위까지 수업 시간 같이 했구나. 네. 그럼 13번부터 다 불러주면 되는 거구나. 네. 네. 아, 별로 숙제도 많이 안 내줬었네. 저는 그때 1번부터 10번까지 다 못 풀었어요. 그래서 지금 푼 거잖아요. 자, 13번 어려웠을 수 있어. 왜냐면 이제 연합 문제니까 우리가 살살 한번 가볼 거야. 이제 답만 불러줄게. 풀이는 이따 하고 13번에 3번이고 방금 15분 풀었고 16번에 1번이야. 자, 프린트 옆에다 딱 이쁘게 놔두고 책으로 와봐봐. 책으로 와서 216쪽과 217쪽 같이 한번 풀어보고 우리 사람의 유전병 개념 한 번도 조금 설명을 해봅시다. 216쪽, 217쪽. (216쪽) 217쪽 거기서 내가 보기에 7번은 풀어줄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7번은 풀어줄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 있어요? 7번은 풀어왔어? 혹시? 주민이 풀어 아까 안 풀었어. 너 풀어줬고 풀었잖아. 날꽃날이 풀었고. 자, 7번 내가 판사하는 동안에 한번 머리 굴려봐. 7번이 풀어줘야 되겠지 수진아. 저 찍었는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전에 왔었을 때 이렇게 어려워요 했던 기억이 나서 7번을 꼭 풀어줄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판사를 하는 동안에 여러분 한번 검토를 다시 해보시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지금 수요일마다 첨삭반을 운영할 거예요. 과제 처리가 안 되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제가 연락을 좀 드려서 권유를 할 거고요. 부모님들께 전화를 드려서. 그리고 스스로 시간이 되시면 7시 시간대, 그러니까 2월 달부터 돌아가거든요. 2월 날 6시부터 10시 사이에 딱 한 번 왔을 때 90분씩. 그러니까 언제 와도 상관없어. 선생님들 쉬는 날 없고 포기하고 그냥 근데 공짜로는 진행 안 돼. 돈의 가치는 여러분이 충분히 누릴 수 있게끔 하셔야 되니까 유료로 진행할 거고 그래서 수요일인데 혹시 이제 오다 가다 시간이 된다. 그리고 유료에서 하기 싫어졌어요. 물어보고 싶었는데 못 물어봤다. 그러면 오셔서 조금 받고 가셔도 돼요. 6시부터 10시 사이에. 그래서 여기다 지금 시간 가능한 친구 중에 지금 된 애들은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왜 유료인가요? 왜 유료냐고? 힘들어. 쌤들 힘들어. 너네들 음료수 비용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쌤들 힘들어. 자, 일단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이제 여기는 경우. 갑자기 곱슬머리가 나오는데요. 볼게요. 데이터를 얼마나 잘 받아들여서 판단할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문제야, 준영아. 한번 봐볼게. 217쪽에 있는 7번 문제. 일단 이렇게 가계도 문제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뭐 먼저 해야 된댔어? 우열관계 찾고, 그지? 그 유전병 유전자가 상해 있는지 성해 있는지 찾고. 근데 이제 이게 기본 문제거든. 왜냐면 복합적으로 여러 개 가계도가 있는 게 아니고 한 번에 안 알려준 게 아니고 눈에 보일 수 있게끔은 최대한 준 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 코스의 문제야. 고3 수능 문제에서는 이렇게 얌전하게 이렇게 이쁘게 안 줘. 이제 연습을 하다 보면 트레이닝이 될 거다 보니까 보면은 일단 갑툭튀를 찾자. 그지? 근데 하나의 가계도에 기억이라는 유전병과 니은이라는 유전병이 두 개 있지. 기억 유전병과 니은 유전병 두 종류가 있어. 그럼 기억에 대한 유전병과 니은에 대한 유전병 두 개를 다 판단해야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컴 다운 하시고 하나씩 판단해 보시면 돼. 일단은 갑툭튀 찾아보니까 어때요? 그럴 경우에 니은만 보세요. 니은만.
뭐 니은이든 기억이든 내 눈에 일단 니은이 먼저 들어오니까 이쪽 1, 2번 밑에 1, 2번 엄마 아빠 밑에서 니은이 있던 엄마 아빠의 유전병을 갖고 있는 집에서 니은이 없는 자식이 태어났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오빠? 맞아요. 듣고 있죠? 난 지금 거기 설명 안 하고 있고 난 7번 설명하고 있다고 아, 오빠. 그래요? 7번이 어려워서 7번 풀어주고 있는데 혼자 뭔 짓거리야 1번 한다는 거 아니었어요? 7번이라고 써져 있는 오케이. 빨리. 니은이 없는 니은이 엄마 아빠가 다 발현되어 있는데 니은이 발현된 엄마 아빠 밑에서 니은이 발현이 안 된 자식이 태어났지. 그치? 자 그러면 우리는 그 태어난 그 병을 갖고 있는 자식이 뭐일 것 같아? 우성이야 열성이야? 열성. 열성일 것 같아. 갑툭튀가 항상 열성이랬잖아. 그치? 갑툭튀가 항상 열성이랬잖아. 그러니까 니은이라는 병이 니은에 대한 병이 아닌 정상에 대해서 정상 표현형이 열성이고 니은 병이 우성이고 돼요? 니은 병이 우성이고 이것도 그것도 말려가지고 또 멀뚱멀뚱한 보이는 친구가 있는데 봐봐 만약 병이 열성이면 소문짤이면 다 거기서 소문짤인 자식들 엄마 아빠와 표현이 다 똑같은 베이비들만 태어나야 되잖아. 엄마 아빠 표현이 다 똑같은 베이비들만 태어나야 되잖아 주명아. 오케이? 근데 그렇지 않고 엄마 아빠의 표현형을 안 닮은 베이비가 태어났잖아 정상 표현형이. 이 정상 표현형이 열성, 병이 우성. 그지? 그래서 니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니은 빨간색으로 쓰고 있으니까 자 병이 그지? 니은이 우성, 정상 표현형이 열성인 거야. 맞죠? 자 그 다음 또 그래놓고 보니까 이 집에서 파란색으로 보니까 1번, 2번이 기억이라는 병이 발현이 안 돼 있어. 1, 2번이 기억병이 발현이 안 돼 있는데 병이 발현 안 된 엄마 아빠 밑에서 기억병을 가지는 베이비가 6번이 태어났네요. 그쵸? 오케이? 병이 발현이 안 돼 있는데 병을 가지는 베이비가 태어났단 말이야. 기억병이. 맞죠? 오케이? 그래서 기억 유전병은 자 기억이라고 하는 병이 열성. 그치? 엄마 아빠는 정상인데 정상인 엄마 아빠 밑에서 갑툭튀인 자식이 태어났잖아. 그치? 둥근둥근 완두 밑에서 주름진 완두가 태어난 것처럼 주름진 게 열성이었잖아.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열은 찾았어. 그리고 우열을 찾았는데 그 유전병 유전자가 상에 있는지 성에 있는지 찾아야 돼. X 위에 있는지. 상에 있는지 성에 있는지 찾아야 돼. X 위에 있는지. 그치? 그럴 경우를 찾을 경우는 오른쪽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 이 주어졌던 이 정보를 통해 통합산을 할 거야. 근데 이 두 개의 정보, 그러니까 이 정보가 1, 2, 3, 4, 5, 6, 7, 8, 9를 다 준 게 아니라 그리고 모든 A별, B별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준 게 아니라 A별이나 B별에 대한 정보들만 일단 준 거야. 오케이? 그것도 1, 2, 3, 4번에. 오케이? 1, 2, 3, 4번에. 그럼 봅시다. 일단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성 유전에서 우리 유전병이 우성인 경우 제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지표 뭐였었어요? 우전병이 우성인데 그게 상에 있는지 X 위에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병녀입니다. 자 다시 유전병이 우성인 경우에 X 염색체 위에 있을 때 X 위에 아빠가 병을 갖고 있어요. X 유전병 Y X 위에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치? 거기서 태어난 딸들은 몇 퍼센트가 유전병을 갖고 태어나겠어요? 절반? 엄마가 보인자. 유전병이 우성인 경우라고 가정을 먼저 했는데 무조건. 자 다시 자 유전병이 우성인 경우 그리고 유전병이 우성인데 그 유전병 유전자가 X 염색체 위에 있다면 그래서 아빠가 병을 갖고 있다면 오케이? 거기서 태어난 딸들은 몇 프로가 병이어야 돼? 100%. 무조건이야. 왜? 딸에게 아빠가 무조건 이걸 주잖아. 그리고 이 유전병 유전자가 그지? 우성이라고. 우성 하나만 갖고 있어도 그 병 표현형이 표현이 된다고. 열성이 아니라 이미 우성이다라는 걸 찾아냈으니까. 너 이해 안 됐는데? 지금 듣고 있어요. 혼자 딴 생각하고 있는데? 딴 생각 안 하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진짜야? 이거 진짜로요. 가정을 하고 확인할 수 있는 팁 중에 하나야. 아빠가 그지? 이게 지금 우열관계 찾았고 우성유전이다라는 거 찾았는데 그게 X 위에 있을지 상에 있을지 찾는 과정이야. 근데 X 위에 있는지 뭐 상에 있는지는 X 위에 있는 게 논리가 안 맞다면 걔를 폐기하고 다 상에 있구나 이렇게 찾아가면 되잖아. 그럼 그걸 빨리 뽑아서 판단할 수 있는 팁 중에 하나는 병남 병녀라고.
아빠가 유전병을 갖고 있어. 그것도 X라고 우리가 가정했던 X 염색체 위에 유전병 유전자 하나라도 갖고 있으면 그 하나를 물려받은 딸은 무조건이야. 무조건 병이 아빠와 똑같게 발현이 돼야 돼. 아빠와 똑같게. 그쵸? 왜 유전병이 우성이다라고 가정했고 그게 X 위에 있다라고 했었으니까. 그러면 아까 우성으로 판단됐던 그 니은에 대해서 아빠가 지금 니은이 발현돼 있다며, 그치? 4번에 아빠가 니은이 병이 발현돼 있다며, 오른쪽에 그렇잖아? 기억 니은 둘 다 발현이니까. 그리고 그게 만약 if 아빠의 그 니은에 대한 유전병 유전자가 X 염색체 위에 있다면 거기서 태어난 정상 딸 9번 논리가 맞아요? 안 맞죠?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니은은 X 위에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야? 상에 있는 거야. X 위에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니은이 아빠들 남자들한테만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Y 위도 아니야, X 위도 아니야. 그래서 상에 있는 거야. 아까 병남, 병녀 잘 찾아야 돼. 4번으로부터 9번 딸 논리가 안 된다고. 설명이 불가라고 이렇게. 돼요? 병남, 병녀 무조건 병남이고 병녀야 되는데 논리가 안 맞다고. X 위라면 무슨 라면 같아요. X 위라면. 오케이. 자, 그래서 요렇게고 그 다음 두 번째 기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기억에 대해서. 기억. 자, 다 열성 유전이라고 찾았어. 그러면 기억은 쉽지. 왜냐면 우리가 익숙해 되게. 기억에 대해서 얘가 상에 있는지 성에 있는지 찾는지 열성 유전은 되게 익숙해. 왜? 만약 걔가 X 염색체 위에 있는 거라면 if, 그죠? X 위에 있는 열성 유전이라면 그럼 뭐가 단서야? 딸이 태어났어. 그지? 병녀. 그죠? 딸이 X''로. 그럼 여기서 태어난 여기 얘 이 딸이 태어나게끔 했던 아빠는 무조건 X'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 하나를 무조건 줘야 되니까. 그지? 병녀, 병남. 논리가 맞아야 돼. 병녀, 병남. 근데 병녀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병이 있는 기억에 대해서 병이 있는 딸이 태어났는데 기억에 대해서. 그죠? X'으로 가정하면 그럼 거기서 태어난 이 딸을 태어나게 했던 X 염색체 위에 있는 정보라고 한다면 아빠도 X'을 무조건 갖고 있어서 X'Y여야 됐고 기억이 발현됐었어야 되는데 기억은 정상이라며 아빠는. 기억이 안 발현이라며. 이렇게 홀로그램처럼 볼 수 있는 능력치를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 찐이야 정말로. 오케이? 고위 고주명화 하셔야 됩니다. 화이팅! 자, 그래서 기억에 대해서를 갖고 있었어야 되는 게 논리가 맞는데 기억이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얘 아니야. 그지? 얘는 X 염색체 위가 아니야. 그럼 X 염색체 위가 아니니까 다 상이야. 오케이. 됐죠? 찾는 거 알아냈어요? 오케이? 그리고 요걸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3번, 4번이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3번과 4번, 1번, 2번 이 그 대립 유전자의 그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누가 유전병 유전자고 누가 정상 유전자고 이거 찾아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3, 4번이 지금 명확하게 순종으로 있는 얘 비별 3번이 비별 두 개를 갖고 있다고 했죠. 오케이? 3번이 비별 B가 니은에 대해서 결정되는 거야. 그지? 비별. 그리고 여기는 4번이 비별이 하나래. 그지? 비별이 하나. 그지? 근데 우리가 X 염색체 위에 있다라고는 아니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XB가 아니라 상에 있는 거지. 그럼 비별일 거겠지. 그러면 이 두 개가 유전자형이 서로 다른데 표현형이 다르기 때문에 누가 병을 결정하게 하는 유전자야? 3번일 때 비별 두 개를 갖고 있을 때는 니은이 발현이 안 됐어. 정상. 근데 4번의 경우처럼 대문자 B를 하나라도 갖고 있으니까 니은이 발현된 거잖아. 그지? 오케이? 그러니까 유전병을 결정하게 하는 유전자 듣고 있어요, 고준이 군? 네, 지금 듣고 있어요. 네, B가 하나라도 있으면 바로 유전병 니은이 발현되는 거죠. B별만 두 개 있을 때는 발현이 안 된 거니까. 그러니까 B가 유전병을 결정한 유전자고 얘가 더 세. B별보다. 그지? 얘는 정상 표현형의 유전자. 이거 찾아내야 돼,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 뭐에 대해서? 자, 기억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자. 기억에 대해서도. 자, 3, 4번이 힌트다. 자, 기억에 대해서 보니까 A별일 때 4번 A별일 때 얘가 기억이 발현이 됐대. 그지? 그리고 3번은 뭐가 있어? A별 하나만 있대. 그죠? 내가 이렇게 바로 쓸 수 있는 건 이미 우리가 판단을 했어. 얘가 상에 있다라고 판단을 이미 했으니까. 상염색체 위에 있다고 기억에 대해서도. 근데 3번은 A별만 하나 있고, 그지? 근데 표현형이 달라. 넌 기억이 발현됐는데 넌 기억이 발현 안 됐어. A별을 갖고 있을 때. 그지? 그러면 누가 정상 유전자고 누가 병 유전자야? A별을 두 개 갖고 있는 얘는 기억이 발현됐는데 A별을 하나만 갖고 있었을 때는 기억이 발현 안 된 거지. 누구 덕분에? A 덕분에.
그지? 정상 유전자형인 A 덕분에, 그지? 얘가 하나라도 있기 때문에 얘가 더 세니까, 그지? 정상 표현형의 A가 더 세니까, 그죠? A 하나만 갖고 있어도 기억이라는 병이 발현이 안 되는 거고, A별일 때만 기억이라는 병이 발현되는 거잖아요. 열성일 때. 그래서 얘가 유전병 유전자. 이렇게 쓰는 습관을 가지세요. 예, 항상 무조건 A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다 유전병 유전자 이거 아니에요. 문제마다 케이스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지? 문제에서 각각 판단해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이러고 놓고 우리가 풀 때 7번에 대한 정보는 줬으니까 7, 8이 결혼해서 나오는 자식의 뭐를 봐야 되니까 8번이 나타낼 수 있는 유전자를 한번 찾아보자. 그지? 8이 가질 수 있는 유전자요. 문제를 풀려면. 자, 기억에 대해서 8번은 기억이 발현이 됐대요. 그죠? 기억이 발현됐는데 기억은 열성 유전이잖아. 네. 그럼 기억에 대해서 A별 아닌가? 그래서 A별. 그래서 기억은 A별이니까 A별이 되겠죠. 무조건 기억이 발현되려면 열성 유전이니까. 네. 아빠한테 이렇게 하나씩 받으면 태어나겠네. 그죠? 네. 근데 니은은 발현이 안 됐대, 8번이. 그럼 니은이 발현이 안 되려면 어때야 돼? 어떤 조합이어야 돼? 우성 유전이니까. 그지? 정상 유전자형 비별을 무조건 2개를 갖고 있어야지. 비별. 비별이어야지만 얘는 니은이 발현이 안 되는 거야. 비별이어야지만. 이렇게 결혼했을 때 비별 태어나는 거죠. 맞죠? 오케이? 근데 이제 7번은 기억이든 니은이든 모두 다 이형접합, 즉 잡종으로 갔는데. 그지? 이 7번은 무조건 이 잡종으로 갔는데. 그지? 그러면 니은에 대해서도 잡종이니까 비별인 거고, 기억에 대해서도 잡종이니까 A별인 거죠. 그죠? 잡종이니까 A별. 그죠? 그 문제 지문에 줬어요. 그죠? 문제 지문 안에 나왔어요. 7은 그죠? 기억과 니은에 대해서 대립면을 모두 이형접합으로 갖는다. 자, 그래서 계산해보면 일단 기억, 니은, 디귿 맞는지 판단해봅시다. 기억. 유전병 기억은 열성 형질이다. 유전병 기억은 열성이다. 맞다. 맞아요. 그다음 니은. 자, 4와 8의 기억에 대한 유전자랑 서로 다르다. 4의 8 기억에 대해서 얘는 A별 찾았고 8이 뭐예요? A별이네요. 그죠? 왜 기억이 발현됐고 열성 유전인가? 다른 게 아니라 똑같네요. 그죠? 다른 게 아니라 같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확률 문제 디귿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할게요. 디귿 7, 8, 4에서 아들이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기억과 니은이 모두 발현되지 않을 확률은 0.5냐라고 물었어. 이제 딸 아들 2분의 1 먼저 확률 가고요. 기억 발현 안 될 거, 니은 발현 안 될 거 동시에 곱해주면 되죠. 오케이? 그럼 기억이 발현이 안 되려면 뭘 갖고 있어야 돼? 대문자 A만 갖고 있으면 돼. 무조건 하나라도 갖고 있으면, 정상 유전자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병이 발현이 안 돼. 뭐 얼마야? 2분의 1. 그죠? 자, 니은이 발현되려면 반대로 유전병 유전자인 대문자 B를 하나만이라도 갖고 있으면 되고, 비별일 때 발현이 안 돼. 비별일 때 발현이 안 된 거니까 비별일 때 발현이 안 되려면 뭐예요? 비별일 때 2분의 1이죠? 얼마야? 8분의 1. 그죠? 근데 틀린 거죠? 네. 예, 8분의 1이어야 맞는데 0.5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보셔서 답은 1번입니다. 자, 일단 숙제를 안 해오신 분이 계시니까 숙제를 해오신 분은 자체적으로 이제 채점 매놓고 지금 몇 분이야? 21분이니까 30분에 이어서 갈게요. 9분만 쉬었다가 합시다. 9분만 쉬었다가 쭉 이어서 채점 자체적으로 매놔. 채점. 프린트 중에서 물어볼 만한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나눠줬던 프린트에서 그죠? 뭐 풀어드릴까? 하나는 풀고 그 다음 갈까? 13번. 13번? 3번.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돌연변이 사람의 유전병을 좀 들어가긴 할 건데요. 개념이 어렵진 않아서 크게 구획을 잡아주고 제가 2번 정도 만에 유전병을 끝낼 거고 한 1번 정도 만에 5단원 생태계 파트는 축약해가지고 조금 설명을 하고 다 못 끝내더라도 아마 2월 마지막 때쯤에는 1단원 부분 앞부분에 해당하는 진도가 들어가서 쭉 1, 2, 3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1, 2, 3 이렇게 유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문제를 좀 많이 만나보게끔 하면 좋은데 뭐 개념만은 계속 쭉쭉쭉 진도가 나오고 문풀에서는 또 그에 병행하는 나름의 문풀을 풀어야 되다 보니까 일단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13번 프린트. 유전형질 가와 나가 있다. 그지?
AA, BB인데 각각 여기는 지금 우열관계를 알려줬어요. 가는 AA에 대해서 이렇게 우열관계가 있고 여기서 정유 이런 걸 찾아야 돼. 유전병, 열전, 유전자가 뭔지를 찾아내면 돼. 문제를 풀다가 지우야. 나 지금 13번 하고 있어. 그리고 착한 문제네. 가와 나는 두 개 중에 하나가 상에 있고 하나가 X 위에 있대. 그치? 그러니까 둘 다 상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는 상, 하나는 X 위. 너네가 찾아내. 이거 알려줬어. 그래놓고 1번부터 9번에서부터 가나의 발현 여부고 2와 6에서 마지막 땡 2와 6번에서 자 세포 A 체세포 한 개당 소문자 A의 DNA 상대량은 같다 이거야. 쉽게 말하면 소문자 A를 하나를 갖고 있으면 하나 갖고 있든 두 개를 갖고 있으면 두 개 갖고 있든 이렇게 같은 값으로 2번과 6번에서 있어요 그 말입니다.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빗금이 이렇게 쳐져 있는 건 지금 니은만 발현된 사람이야. 그지? 니은만. 여기는 아무것도 발현이 안 됐고 여기서 이렇게 빗금이 쳐지면 뭐만 발현된 거야? 기억만 발현된 거야. 그럼 너는 니은만 발현된 거야. 그지? 니은만. 그리고 여기가 지금 3번이 있고 4번이 있는데 완전히 찌르는 얘는 기억하고 니은이 둘 다 발현된 거. 그렇죠? 근데 항상 기억은 위쪽에 니은은 아래쪽에다 이렇게 써서 따로따로 눈에 홀더그램처럼 잘 볼 수 있도록 그지?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편입니다. 기억, 니은 둘 다 발현. 그 다음에 기억, 니은 둘 다 발현. 그죠? 그 다음에 너는 정상. 아무것도 안 발현. 이제 1번, 2번, 3번, 4번, 5, 6, 7, 8, 9. 그리고 너 결혼.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열성 형질인지 뭔지 찾아야 되고 동면접합인지 뭔지 찾아야 되고 일단은 기본 정보에서 하나는 상이 있고 하나는 성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연관 타입은 아닙니다. 그죠? 근데 문제를 풀다 보니까 여기 16번 문제는 연관 유형 문제예요. 16번은 가와 나에 대해서가 하나의 염색체에 같이 놓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연관 유형 다르고 독립 유형 다르거든. 근데 여긴 이미 정보에서 이런 밑정보를 줬기 때문에 고2 정도 수준인 거고 고3에서는 안 줘요. 독립일 수도 있고 연관일 수도 있는데 모든 가능성을 놓고 너네가 추려해서 추리해서 판단해 이거야. 고3 수준의 문제에서는. 근데 고2 정도 수준에서는 알려주고서 거기로 가야 되는 형태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봅시다. 갑투티가 보이니까 기억. 그죠? 엄마 아빠가 기억이 발현이 안 됐는데 기억이 발현된 자식이 태어났죠. 그죠? 그럼 기억을 무슨 유전? 아니 우성 유전 먼저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열성 유전. 열성 유전이면서 동시에 기억이 지금 병을 가지고 있는 남자 사람이죠? 그죠? 내 XV 있는지 없는지는 한번 봐볼까? 눈에 한 번에 보이진 않네. 일단 열성은 찾았어. 여기서는 열성은 찾았어. 얘가 열성 유전이라고. AA, 너가 유전병, 너가 정상 유전자. 그치? 찾아놓고 XV 있는지 상이 있는지 찾아야 되지. XV냐 상이냐. 그죠? 그건 오른쪽에서 찾을래. 네, 오른쪽에서 보고 찾을 수 있어. 왜? 보니까 기억이, 그지? 병녀, 병남이 포인트잖아. 그지? 병녀, 병남이 항상 포인트. X형색체 위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치? 아빠가 무조건 병이 있어야 되잖아, 기억이. 그치? 근데 논리가 안 맞지? 그러니까 너는 X 아니네. 그러니까 상. 그냥 그죠? 여러분 똑똑하셔서 방금 거기까지 갔다 오신 거죠. 저한테 하기 전에. 그죠? 거기까지 갔다 오셔서, 아, 너가 상이구나. 찾았죠? 이거가 논리가 안 맞으니까. 3번, 8번이 논리가 안 맞으니까. 8번, 3번이. 그죠? 8번, 3번 논리가 안 맞아서. 자, 그럼 찾았네. 그지? 그럼 나머지 누가, BB가, 그죠? BB가. 그지? 어디 있겠네? X 위에 있겠네. 그지? X 위. 그죠? 그러면 우열관계를 찾아야 돼. 니은에 대해서 니은에 대해서 우열관계를 찾아야 돼. 니은에 대해서. 근데 니은은 한눈에 한샷에 보이진 않습니다. 잘. 그죠? 한눈에 한샷에 보이진 않지만 X 위에 있을 거다라고 했고, 아까 제가 판단할 때 유전병 우성, XV 우성이라고 한다면, 그죠? 아빠가 유전병을 갖고 있을 때, 우성 유전일 때, 그러니까 우성 유전인지 열성 유전인지도 찾아야 되고, XV인지 상인지도 찾아야 되는데, XV인 건 차단했다고, 명확하게. XV인지는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아빠가 유전병을 갖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서 태어난 딸은 무조건 병을 갖고 태어났었어야 되잖아. 우성인 경우에. 그치? 아빠가 니은을 갖고 있을 때 거기서 태어난 딸은 무조건 병을 갖고 있었어야 되고. 맞죠? 그리고 여기서가 보니까 여기가 지금 아들들이죠? 이렇게 병을 갖고 있는 아들도 태어나고 병을 안 갖고 있는 아들도 태어나죠. 그죠? 병을 안 갖고 있는 아들도 태어나고, 그리고 여기서
아빠가 정상 유전자를 갖고 있고 니은을 갖고 있는 딸이 태어났으니까 내 느낌에는 이럴 것 같아. 너가 유전병 유전이고 너가 정상 유전이고 우성 유전. 오케이? 우성 유전. 그래서 엄마가 지금 잡종인 거야. 예를 들어서 XP, XP. 그죠? 그래서 우성 유전인 XP를 이 자식에게 주면은 유전병이 표현되는 거고 이 정상 표현형인 얘에게 주면 얘는 정상으로 표현되는 거고. 그지? 근데 여기서 태어난 딸은 아빠가 정상 XPY를 줬다라고 해도 이 B를 줬다라고 해도 엄마로부터 얘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태어난 거고. 오케이? 그리고 여기 이제 X 염색체 위에 있으니까 정상으로 이렇게 표현된 경우에 여기서 태어난 아들들은 무조건 병이 안 표현됐잖아. 엄마한테 받았던 정상 유전자를 100% 물려받아서 얘는 정상으로 표현될 거니까. 맞네요, 논리가. 그죠? XBY고, 소문자 BY고, 여기는 X 대문자 BY였고. 그래서 태어난 딸은 잡종. 이렇게였네. 그죠? 오케이? 근데 어차피 6번과 7번 이렇게 그서져 있는 거 보니까 6, 7을 이용해서 뭔가를 풀어야 될 것 같아, 지우야. 그러니까 6번과 7번을 이용해서 풀어야 될 것 같으니까 1, 2번, 6번 있어서 얘고, 그죠? 7번은 니은에 대해서 봤을 때 3, 4번 결혼해서 거기서 태어난 아들인데 니은이 발현됐기 때문에 X, B, Y죠. 그쵸? 오케이? 그리고 기억에 대해서도 표현해볼까? 가병에 대해서도 기억이 지금 여성 유전이고 상에 있어. 그지? 그럼 소문자 A겠네. 기억이 발현됐고. 그죠? 이거 너 기억이 발현됐는데 이거여야 얘가 발현되지. 그치? 그 다음에 너는 기억이 발현이 여기만 됐죠. 그러면 일단 상에 있으니까 너가 잡종일 거고. 그죠? 너가 이렇게 였기 때문에 발현된 거고, 너는 일단은 기억에 대해서는 정보가 대문자 A일 수도 있고 대문자의 소문자 A일 수도 있고 같은데 근데 세부 내용이 있나? 4번, 5번, 4번, 6번, 2번, 6번. 2번과 6번에서 A가 가지는 DNA 상대량이 똑같다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2번은 무조건 잡종이니까, 그치? 얘가 가지고 있는 DNA 소문자 A의 상대량 값하고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거 두 개의 가능성 중에서 얘는 안 되는 거지. 얘여야 되지. 네. 그치? 그래야 확률 문제를 풀겠잖아. 정보를 바탕으로. 그쵸? 맞죠? 그래서 지금 기억님 디귿 판단해볼게. 자, 가는 일단 열성형질이다. 맞다. 가는 열성형질이다. 맞다. 자, 니은. 8의 나의 유전자야. 8의 나의 유전자는 니은에 대한 유전자요. 자, 니은은 우성 유전이다라고 했는데 니은이 발현됐고 딸이야. 여자야. 아빠는 정상이었고 그러니까 무조건 잡종이네. XPY. 엄마로부터 얘를 받아서 엄마 때문에 태어난 거야. 니은 병이. 그지? 자, 그래서 동형접합이다? 아니다. 이형접합이다. 이형접합이 다른 말로 뭐다? 잡종이다. 이형접합이 잡종이었어, 얘들아. 잡종. 너무 빠르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디귿. 6과 7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가 가나가 모두 발현될 확률이 있어. 6, 7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날 때, 아들이 아니죠? 자식이 태어날 때 가나가 모두 발현될 확률. 가가 발현될 확률은 얼마고요? 2분의 1이고요. 요거에서 소문자 A이면 무조건 태어나죠. 그 다음에 나가 발현될 확률은 얼마고요? 이렇게고 이렇게인데 나가 안 발현될 확률 구하면 더 쉽네. 그죠? 대문자 B를 하나라도 갖고 있어버리면 무조건 발현되는 거죠. 우성 유전이니까. 두 개 갖고 있고 발현되고 하나만 갖고 있어도 발현되는데 안 발현되는 거니까 안 발현될 확률이 4분의 1, 발현될 확률이 4분의 3. 맞죠? 그래서 기억, 니은이 둘 다 발현될 확률이니까 4분의 3이죠. 네, 나가 발현될 확률 우성 유전이니까. 우성 유전이니까 대문자 B를 하나만이라도 갖고 있어도. 맞죠? 오케이? 우성 유전이니까. 우성 유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치 않아요. 무조건 소문자 B일 때만 발현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을 많이 갖고 있어. 왜냐면 중학교 때 워낙 열성 유전에 해당하는 문제들만 풀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포커스를 우성으로 넓혀야 돼. 오케이? 대문자 B를 하나만이라도 갖고 있어도 유전되는 게 그게 우성 유전이고, 그걸 판단했고 대문자 B를 두 개 갖고 있든 대문자 B를 하나만 갖고 있든 뭐 이렇게 두 개를 갖고 있든 어쩌든 발현이 될 수 있는 확률은 4분의 3이야. 대문자 B를 가지고만 있어도 무조건 발현되는. 그래서 4분의 3이고 그러니까 8분의 3. 맞네요. 그죠?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만나서 답은 3번이에요. 이렇게. 오케이? 착한 문제 나름에. 왜? 이제 우열관계 판단하는 것과 상인인지 성인인지 판단하는 거 팁 가지고 판단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형태였고, 16번은 연간 유형을 고려해서 풀어야 되니까 이건 기회가 될 때 나중에 좀 풀어보고요. 책으로 와봐요. 책으로. 자, 책으로 와서 오늘 후다닥
보통 진도들인데요. 자, 당연히 216쪽부터 217쪽까지 오늘 안 되신 분은 나머지 분들은 푸시고, 그죠? 개인적으로 채점 매시고 질문할 거 카톡으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일단. 선생님 배달하세요. 그래요? 아, 그럼 해달라면. 잠시만요. 기다려주세요, 아들아. 자, 유전병 갈게. 자, 유전병 한번 가볼게. 다음에 유전병. 이제는, 이제 유전병까지 배우게 되면 스펙트럼이 더 넓어집니다. 어떻게 넓어지냐면, 보통의 경우는 대부분 이제 가능할 수 있는 것들만 했는데, 이게 불가능한데 돌연변이 때문에 가능해진 형태로. 그것까지 사고를 해야 돼. 불가능한데 돌연변이 때문에 그게 가능한 형태까지를 고려해서 이건 어떤 돌연변이다 이걸 찾아내는 형태야. 도대체 뭔 말인가 싶을 수도 있겠지만, 자, 크게 제가 염색체 이상하고, 그죠? 사람의 유전병 크게 한번 개념을 한번 잡아드려 볼게요. 유전병은 사람의 유전병, 그러니까 원래대로 썼을 때 유전자의 염기별 서열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그 이상이 있는 유전자들을 그 다음으로 물려받게 되면 그 다음 자손에게도 전달되는 거잖아. 그치? 큰 틀에서 이 유전병은 크게 염색체 이상하고 유전자 이상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 그럼 봐봐. 하나의 염색체 위에 유전자가 한 개 있어요?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있죠. 그래서 염색체가 이상이라는 건 그 염색체 위에 어떤 부분의 구조가 없어지거나 중복되거나 아니면 따따블이 되거나 거꾸로 뒤집어 붙거나 그런 것들이 구조 이상이고요. 또는 원래 엄마한테 하나 받고 아빠한테 하나 받아야 되잖아. 그지? 근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다른 건 다 하나씩인데 아빠 쪽에 있던 정자 안에 뭐 예를 들어서 21번 염색체가 2개 있는 거야. 그 상태의 정자가 수정에 참여해서 계속 그 아이가 수정까지 돼서 체세포 분열이 계속 반복돼서 베비가 태어나는 경우도 있어. 그렇게 염색체 수 이상 돌연변이로 2개로 나눠볼 수 있어. 그러면 이런 염색체 이상은 수 이상이 있고 구조 이상이 있는데 그 염색체 위에 놓여있는 유전자 정보가 많잖아. 그러니까 보통 표현되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을까? 대부분 유산되는 경우들이 많을까? 유산돼서 안 태어나는 경우들이 많아.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이고 건강하기 때문에 태어나는 경우들이 많다. 오케이? 그게 태어났다는 건 건강하고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태어나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겨내고 태어나지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염색체 수이상과. 상대적으로 이 염색체 수이상과 구조 이상들보다는 유전자 이상이 국소적으로 특정 유전자에 대해서만 염기서열이 한두 개가 달라져서 어떤 단백질의 표현형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생존될 확률은 훨씬 더 넓겠죠. 오케이? 얘는 태어나지 않는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연구되는 부분들도 많지 않은 형태들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염색체 이상하고 유전자 이상 2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말이 좀 길 수 있으니까 길면서 동시에 감수 분열하고도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이것만 빠르게 한번 볼게요. 자, 어디냐면 이 유전자 이상은 넘겨봐. 222쪽. 페이지 222쪽 유전자 이상. 여러 유전자 이상에 해당하는 증상들을 보이는 여러 형태들이 있어요. 그거 듣고 있어요? 나 어디 보랬어요? 222쪽 보랬어요. 앞에 보고 있었어요. 그냥. 네, 222쪽으로 가서 여기를 먼저 하고 갈게요. 그지? 자, 특정 유전자가 있는데 그 특정 유전자 염기 하나, 염기 서열의 차이 하나로 한 개나 두 개, 그지? 이것들에 의해서 원래 발현되어야 할 단백질의 형태 타입이 달라서 표현형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 여러분이 고일 통합하면서도 많이 만나게 볼 건데 적혈구는 원래 둥그런 온반 모양이어야 돼. 근데 적혈구의 형태가 남 모양으로 접혀서 태어나는 증후군이 있어요. 남 모양 적혈구 빈혈증. 여기 이 구조 이상이나 수 이상들은 무슨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염색체 이상한테는. 근데 여기는 증후군들보다는 주로 그냥 그 증상을 알아냈던 뭐 이렇게 의사, 닥터의 이름을 딴다거나 환자의 이름을 딴다거나 해서 무슨 증 이렇게로 많이 표현해요. 오케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원래 적혈구에 산소 운반 단백질이 누가 있냐? 헤모글로빈. 그치? 헤모글로빈이 4개의 서브 유닛을 갖고 있어요. 알파 2, 베타 2. 이렇게 4개의 서브 유닛을 갖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베타라고 하는 폴리펩타이드를 결정하게 하는, 그죠? 그러면 그 폴리펩타이드도 그
그것을 만들게끔 해주는 무엇에 의해서 유전자에 있는 염기 서열에 의해서 폴리펩타이드 순서가 결정되잖아. 유전자 염기 서열에 의해서. 근데 그 유전자 염기 서열이 이 친구가 뭐 이유는 모르겠어. 자외선에 오래 노출됐는지 아니면 방사능에 뭐 조사가 됐는지 아니면 탄물질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돌연변이 유발 물질들에 의해서 그게 뻥 들어가가지고 염기 서열이 바뀌었는지 원인은 모르겠지만 서열이 바뀌어버렸다라고 하는 걸 알아낸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렇게 둥글둥글한 형태의 적혈구였었어야 되는데 얘네들끼리가 접혀, 산소 운반율이 낮도록 접혀져 버려서 산소를 많은 곳에 가서 산소가 많은 곳에 가서 산소를 운반해오지 못하고 산소를 퍼다주지 못해서 극성, 악성 빈혈을 갖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이제 뭐 증상들이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거지. 빈혈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에너지도 많이 못 나오고요.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게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인데요. 대부분 많이 나옵니다. 이게 어디냐면 222쪽의 아래 이 중에 베타글로빈 유전자 염기 하나가 베타글로빈 유전자에 그러니까 베타 사슬의 여섯 번째 아미노산이 원래는 친수성 아미노산인 글루탐산이어야 돼. 글루탐산. 당연히 이 글루탐산을 지정하게 하는 염기 서열이 있었겠지. 기억은 가마득한데 여기가 뭐 GTA였던가? 이건 임의로 쓸게. GTC라고 하는 형태가 베타사슬의 여섯 번째 아미노산, 친수성 아미노산을 뭐라고 친한 성질을 갖는 아미노산을 결정하는 형태였는데 얘가 방사능 유발론이랄지 이런 게 노출돼서 이 가운데 있던 T가 다른 염기로 바뀌어버린 거야. 원래는 T에서 A로. 오케이? 그래서 베타사슬의 여섯 번째 아미노산이 친수성 아미노산이 아닌 발린이라고 하는 물을 아예 싫어하는 발린이라는 소수성 아미노산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지. 그러니까 그 단백질의 성향 자체가 아예 바뀌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물을 싫어하니까 나 물 피할래 하고서 안에서 헤모글로빈 자체가 접히고 헤모글로빈 자체가 접힌 모양이니까 나머지 전체 적혈구도 접혀진 모양처럼 돼서 산소가 있는 곳에 가서 산소를 캐치오지 못하는 그런 성향을 갖게 돼버린 거죠. 오케이? 그래서 악성 빈혈을 갖게 되는 게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이런 형태야. 염기배열 서열의 차이, 염기배열 서열이 하나 빠진다거나 염기배열 서열이 하나가 바뀐다거나 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돌연변이, 그런 표현형을 가지고서 그 표현들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도 있고요. 두 번째는 페닐케토뇨증이 있습니다. 자, 페닐케토뇨증은 페닐알라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여러분의 음식을 통해서 섭취되어 들어옵니다. 뭔 알라닌이요? 페닐알라닌. 이름이 그거야. 페닐알라닌. 자, 페닐알라닌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뭐 두유나 아니면 식물성 단백질이나 동물성 단백질을 통해서 소화가 돼서 아미노산 이름이야. 그러니까 뭐 우리가 1번부터 20번까지 아미노산이 20여 개가 있댔잖아. 그런 20여 개 아미노산 중에 특정 아미노산이 그냥 이름이야. 이름. 그런 화학적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몸에 에너지로 들어왔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몸속의 효소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피루부산이라고 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돼. 근데 여기 타이로신을 거쳐서 피루부산으로 바뀌어서 이 피루부산이 우리 몸의 에너지온 소스로 사용이 돼. 오케이? 다이렉트로 바뀌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써져 있는 것처럼 타이로신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피루부산으로 바뀌어. 이렇게 바뀌게끔 해주는 효소가 있어. 우리 몸에. 그래서 페닐알라닌이 들어왔을 때 저 페닐알라닌을 타이로신이라는 아미노산으로 바꿔주게끔 해주는 효소가 있다. 당연히 이 효소를 만들게 하는 유전자 서열이 있겠지. 이 유전자의 염기 서열 하나의 이상으로, 그죠? 얘가 들어왔는데 얘로 안 바뀌어. 그러니까 피루부산으로 공급이 안 돼. 에너지 공급이 안 되죠. 얘가 들어오기만 하면 얘가 쌓여서 산화된 상태의 페닐케톤이라고 하는 화학적인 분자로 쌓여있고 그 쌓여있는 페닐케톤이 너무 많이 쌓여있다 보니까 소변을 통해 나가다 보면 그 소변이 붉은색 소변의 형태를 보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게 너무 많아져가지고 뇌세포로 올라가서 신경계를 교란시키다 보면 지적장애나 정서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요즘은 신생아 때 그러니까 태어난 이후에 그걸 알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의 혈액 검사를 통해서 페닐알라닌 혹시 이거 이상이 있는지, 페닐케토뇨증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이 아이가 성인이 돼서 좀 커지면 다른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발현되는 그 효소들에 의해서 페닐알라닌이 섭취되어 들어왔다라고 하더라도 얘를 대사를 해줄 수 있어. 그래서 나이가 들기 전까지만 엄마가 시기를 좀 제한해주면 돼. 고기나 우유나 두유나 이런 것들 좀 제한해주는 형태들로 해줘야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날 수 있어. 그래서 막 카페나 다음 카페나 네이버 카페 보면 페닐케토뇨증 환우들 엄마들 모임. 그래서 식당 뭐로 하지 막 그런 거 공유하는 거 좀 있어. 그래서 페닐케토뇨증이야 이게. 페닐케토뇨증.
이것도 유전자 이상이죠. 염기배열 서열이 틀어져 버려서 생기는 거. 그래서 페닐케톤류증 여러분 책에 보면 세 번째 나와 있어요. 아미노산인 페닐알라닌을 전환시켜주지 못해서, 그죠? 체내에 축적이 되면 중추신경계 손상이나 지능상이나 담갈색 모발이나 또한 땀이 나오면서 곰팡이 냄새나 피부에 습진이 나타나는 형태도 되는 거. 자, 그다음 백색증, 그죠? 알비노증이라고 합니다. 알비노증, 그죠? 백색증. 그러니까 우리 몸이 햇빛을 받으면 타요. 타서 피부가 검어지고 이 검어진 피부 덕분에 들어왔던 이 빛들을 어느 정도 깊숙이로 계속 못 들어오게끔 이 피부 진피층에 있는 이 검어졌던 세포가 어느 정도를 흡수를 해주니까 깊숙이 자외선이 안 들어가고 내 몸의 세포가 공격당하지 않아. 그러니까 적당히 타는 게 맞아. 좋은 거야. 피부가 건강한 거야. 근데 그걸 이제 검어지게끔 해주는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나름의 효소가 있어. 근데 그게 없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멜라닌 합성 효소. 멜라닌이 그거야. 검어지는 게 멜라닌 잘 합성이 돼서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멜라닌 합성 효소의 이상이 된 거야. 당연히 이 이상은 유전자 염기 배열 서열의 이상 때문인 거겠지. 그러니까 멜라닌 합성이 안 돼. 그래서 전반적인 멜라닌 합성이 안 되다 보니까 피부색 톤도 하얀데 눈동자 색깔은 빨갛고 머리도 거의 대부분 하얗게 나온 형태, 완전 백색증이야. 백반증하고 달라. 백반증은 원래는 내가 정상적인 피부결과 색깔을 갖고 있었었는데 면역 이상으로 여기가 점점 하얘져서 일부분이 습진이나 뭐 생긴 것처럼 이렇게 일부분이 생기는 면역계 질환이야. 자가 면역 질환이야. 백반증과 백색증은 달라요. 이 백색증은 유전적 선천적으로 빛이 되게 본인에게 공격적으로 다가와서 낮에 이렇게 켜져 있는 불도 이 자신의 눈에는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다가와서 선글라스 끼고 다녀야 돼. 그리고 활동하기 좀 힘들어해. 한낮에. 그래서 알비노스 백색증이고 열성 유전병이다라고 나와 있는 거 기억하세요. 엄마 아빠가 정상 표현형인데도 이런 아이가 태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지? 열성. 페닐케톤류증 설명했고, 낭포성 섬유증은 점액이 조절이 안 돼. 점성이. 우리 몸에 돌아다니고 있던 어떤 액체의 그 점도, 쫀쫀하냐 좀 묽을 거냐라고 하는 그 점도를 조절해주는 형태인데 그 점도가 조절되지 못해. 원인은 염소이온의 이동 통로 역할을 하는 막단백질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겨서 염소이온이 너무 많이 과하게 들어온다거나 이렇게 농도가 조절이 안 돼 버려서 점도가 조절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특히 만약 점도가 조절되지 못하면 삼투압이랄지 그런 게 조절되지 못하면 막 그 피부가 아니라 그 혈액이 끈적끈적하게 돌아다니는 생각해봐. 그럼 얘가 흐를 수 있겠냐고? 안 되겠죠. 흐르지 못하다가 이게 조절되지 못하는 형태들은 계속 그러니까 완쾌는 없어. 완치는 없어. 왜냐면 유전병이잖아. 계속 그런 질환을 갖고 있잖아. 아예 그 유전자를 잘라다가 다른 유전자를 이식을 해주는 유전자 치료를 받지 않은 이상 완쾌는 없는데 그냥 호전될 수 있게끔 틈틈이 먹는 약을 계속 지병약을 계속 먹어줘야 점도가 조절되게끔 이제 개선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병이 낭포성 섬유증이다라고요. 점액질이 끈적끈적해지거나 짙어져서 세균에 감염되기 쉽고 숨을 쉬기 어려운 형태. 그리고 낭성 섬유증 방금 설명했고요. 한 가지만 마저 설명하고 퇴근시킬게요. 누구냐? 헌팅턴 무도병. 얘는 무도가 무인처럼 몸을 움직인다. 내 의지와 다르게 몸을 움직인다. 춤추듯이 몸을 움직인다라고 해서 무도병이라고 이렇게 한자식의 의미를 붙였고요. 아마 처음 알게 된 환자 이름이나 아니면 의사 이름을 땄을 거야. 헌팅턴 무도병. 오케이? 얘는 한자고 얘는 헌팅턴은 한글인데 이제 40세 이전까지는 이런 질환이 내가 원래 이런 유전자를 갖고 있었는지도 몰랐을 거야. 40대 이후에 발병이 시작해서 마치 뭐라 그러지? 중풍처럼 내 의지와 다르게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형태야. 또는 과하게 몸이 움직여지는 형태거나. 오케이? 그렇게 점점 중추신경계가 퇴화되는 형태로 나타나. 신경계들이 퇴화되는 형태. 그렇게 나타나는 질환들이 헌팅턴 무도병인데 얘는 우성유전. 오케이? 우성유전. 조금 더 발현 빈도가 더 높은 거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들의 특징들은 다 유전자 돌연변이 때문이더라 라고요. 그래서 방금까지 배운 건 유전자 이상 돌연변이고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배울 건 구조 이상과 수 이상 돌연변이를 통해 여기까지 유전병을 하고 저 숙제 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숙제 내드려야지. 개념 문제 정보니까. 어디냐면 제가 설명했던 부분들이 여기 뒤쪽에 아마 232쪽. 이 정도로 해야 되겠는데? 235쪽에 얼마 안 드릴 것 같아요. 전체를 다 하진 않아서 오늘은 뭐 쉬어가는 페이지라고 생각해야 되나? 235쪽 21번부터
24번까지 235쪽만 일단 개념 문제니까 풀어오시고요. 235쪽. 135점만? 네, 235쪽만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같이 풉시다. 자, 235쪽 풀어오시고요. 나머지 거는 전체를 다 설명한 다음에 문제를 좀 더 많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퇴근!